여러분들 한국에서 만약에 종합병원이 서울에 들어섰다. 어떤 걸 자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선전 영상을 만들겠습니까? 가장 최첨단 시설의 의료 장비가 들어섰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하겠다. 이걸 보여주지 건물 외벽과 뭐 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 실내 공간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부실인가를 다시 한번 북한 당국이 오히려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김정은이 평양종합병원을 방문하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도랑 헬기 착륙장 등만 보이고 실제 내부는 보이지 않아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평양 건설의 준공식 장면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준공식장에 참석을 해서 마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뭐 평양 화성지구 3단계 산림집 건설이라든지 또 평양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의 준공식장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실내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실내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시설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평양종합병원이라고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준공식을 했는데 여러분들 병원을 준공식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결국은 의료 장비지 않습니까? 그 건물 안에 의료 장비가 채워져 있고 최첨단 의료 시설을 사실 이 선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만약에 종합병원이 서울에 들어섰다. 어떤 걸 자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선전 영상을 만들겠습니까? 정말 21세기 가장 최첨단 시설의 의료 장비가 들어섰고 뭐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하겠다. 이걸 보여주지 건물 외벽과 뭐 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 실내 공간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부실인가를 다시 한번 북한 당국이 오히려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 짓는 거는 그냥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군인들 동원하면 뚝딱뚝딱 짓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뭐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이라고 해서 지방의 공장, 지방 20개 시군의 공장을 짓는 거 누가 짓습니까? 바로 153연대라는 특별하게 결성된 그 군인들이 지금 공장을 다 짓고 있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죠. 평양이 지금 산림집 건설, 뭐 평양종합병원 다 군인들이 지은 겁니다. 외벽은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건물을 짓고 나서 채울 수 있는 의료 장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북한 당국이 지금 확인을 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지방발전 20승10 정책하면서 2025년도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지방에도 병원을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지으면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의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평양에 있는 의료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그 의료진들을 교육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병원이 지어졌을 때 그 공장 어떻게 돌릴 겁니까? 장비가 없는데. 지금 지방발전 20승10 정책으로 세워진 공장들을 보면 된장 고추장 공장, 빵 공장, 비누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공장을 지어주는 거는 중앙이 하는 역할이지만 그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순수하게 지방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김정은이 꼼수예요. 야, 내가 공장 지어줬는데 돌리는 거는 너네가 알아서 돌려야 돼. 그 얘기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지방의 그 시군, 낙후된 시군에서 도대체 어떻게 원료를 구입할 것이며 또 어디에 가서 그 설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들여올 겁니까? 뭐 중국밖에 없는데 지금 국경 봉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그야말로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 건설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평양종합병원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중국으로부터 의료 장비 좀 지원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중국과 북한 그렇게 좋은 관계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외형적인 모양새는 갖춰놨지만 그걸 채울 수 있는 장비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김정은의 보여주기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은이 최근에 준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지역을 돌아보며 컴퓨터 오락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PC방 등의 운영시설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이 오락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민심 챙기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이라는 거는 김정은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치적으로 부각하는 겁니다. 뭐 이 건물의 외형도 준공식장에서 보여진 건물의 외형도 보면 뭐 굉장히 화려하게 꾸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꾸 강조하는 것이 산림지뿐만 아니고 봉사시설을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한국의 PC방과 같은 이 오락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평양에 건설한 것을 보면 뭐 유의시설이라든지 심지어는 문수 물놀이장이라든지 뭐 승마구락부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에 굉장히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데 오락장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장마당 세대들을 겨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북한에서 50대, 60대가 이 지금 이 오락장에 가겠습니까? 한국의 50대, 60대가 한국의 PC방 갑니까? 아닌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 자녀들을 둔 이 평양의 일부 세대, 일부 엘리트층들, 일부 특권층들을 겨냥을 한 하나의 조치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역시 중요한 거. 뭐 북한에서 게임 하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막 인터넷이 다 연결돼서 그런 고사양급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자체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겨우 뭐 컴퓨터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오락방이니까 역시 이게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봉사시설 그리고 뭐 오락방 뭔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설이다라는 것을 그냥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냥 늘 이렇게 뭐 김정은의 이런 중공식장을 보면 참 많은 꼼수를 김정은이 부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북한 장마당 세대의 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김정은이 오락장을 봉사시설로 잘 갖추고 있다라고 선전해야 될 만큼 그 장마당 세대들의 어떤 의식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교수님께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과 먹거리에서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의식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네, 북한은 지금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뭐 사회주의 체제의 배급제로 생활한다고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거든요. 북한에서 이 개별 기업소가 뭐 자본주의와 똑같은 개별 사업체, 개별 기업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공장을 자기적으로 스스로 돌려서 공장 자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공장에 속해 있는 뭐 공장에 속해 있는 인민들이 각자 그 몫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경쟁이나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당국이 배급을 준다라고 하면 굳이 상품 포장지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안전성, 식품 안전성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얀색 봉지에다가 뭘 담아서 배급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북한 상품의 포장지를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규격, 뭐 주 원료 그리고 디자인 심지어는 캐릭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ISO 9001 뭐 식품 관리 안전 체계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 김정은이 정상 국가 또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는 바로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우리도 뭔가 세계적인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정상적인 어떤 국가다.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모순점.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상품 포장지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살펴보면요. 10개 중에 9개가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일부 공장, 예를 들면 식품 분야에서는 뭐 오일 건강 종합 가공 공장이라든지 또 경흥 식료품 공장이라든지 뭐 금컵 체육인 식료 공장 이런 아주 대표적인 공장에서 라면도 만들고 사탕도 만들고 뭐 우유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공장은 김정은이 몇 번이고 현지들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류원 신발 공장 뭐 이런 것도 북한에서 강조하는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장에서만 겨우 물건들이 나오고 그걸 계속해서 북한 당국이 광고를 합니다. 그걸 자본주의 양식의 광고로 보기에는 그건 좀 다른 게 우리는 광고가 소비자의 어떤 취향을 고려하고 선택을 받기 위함이지만 북한의 광고는 그야말로 김정은의 또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인 선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광고와 프로파간다는 조금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만든 상품 포장지 이건 당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개별 기업소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개별 기업소에서 경쟁적 요소로 만들다 보니까 한국 제품도 카피하게 되는 거고 자신들의 식품이 뭐 몸에 좋다는 것도 강조하게 되는 거고 또 아주 친근한 캐릭터도 디자인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북한의 또 다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북한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게 북한 주민을 의식하고 취향을 반영해서 경쟁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지금 북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까요? 저는 북한 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늘 주장합니다. 그게 정치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뭐 김정은의 개인 건강 문제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바로 북한 사회의 내부적인 변화입니다. 이 상품 포장지를 보면 분명히 북한 주민들을 하나의 소비자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취향이라는 것이 있고 자유롭게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자율성이 부여되는데 북한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북한에서 개별 기업소에서 만드는 이 제품들은 분명히 소비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상품이 다른 경쟁 기관 기업소보다 훨씬 더 좋다. 우수하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점점 개인의 어떤 취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개인의 취향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자유라는 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제한한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독재, 통제, 독재 체제가 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개인의 어떤 역할들이나 개인의 존재는 조직 안에서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만 존재했지 나의 어떤 취향과 나의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건을 고를 때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색깔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이 제품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기관 기업소가 물건을 만들 때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사회 내부의 변화와 위로부터 끊임없이 통제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강압이 바로 충돌하게 되면 저는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곧 가까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시와 억압이 너무 당연한데요. 이러면 북한 주민들은 사생활조차도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북한의 사생활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자, 뭔 얘기일까? 북한은 끊임없이 조직사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조직에 가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정말 말만 들어도 숨막히는 생활총화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오갈 수도 없어요. 그건 자유가 없고 사적 생활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서 특히 이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USB나 마이크로 SD 카드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 사적 영역 안에서 받게 되는 정보가 결국은 이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공적인 영역의 이 통제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북한 사회 변화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편인데요. 정말 외부에서 들어간 이 정보야말로 북한 정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의 이 생각을 깨울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다양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는 당연히 전달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뭐 중국에서 녹화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영상들이 북한 내부에 들여보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식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장마당 세대들이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접하면서 이 음악조차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 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선전선동수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음악을 꼽는데 이 음악이 한국적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카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를 100% 표절했다는 것도 저희가 직접 전해드린
보인 적이 있는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북한 공연, 뭐 김정은 시대 대표적인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김옥주가 부르는 노래마저도 R&B라든지 한국의 발라드풍을 그대로 뭐 이 카피한 듯한 그런 음악적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가 중요한데 과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그냥 다 차단만 했어요. 그걸 모기장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촘촘히 다 막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지금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 한국의 음악적 요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그거를 주체적으로 변형해서 장마당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정치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게 과연 먹힐까요? 뭐 외형적인 부분들, 박자나 리듬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춤추는 이런 걸그룹의 춤 같은 거는 그대로 북한 당국이 따라할 수가 있겠지만 가사는 안 바뀌잖아요. 한국이 대중가요 왜 좋아합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람의 정서를 얘기를 하는데 북한 노래 가사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아니 한국의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걸그룹이 정말 너무나도 멋지게 자유를 상징하고 개성을 상징하는 그런 춤을 막 추고 있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더 충성할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가사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상하면 그게 정체 맞을까요? 지금 북한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의 음악 정치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북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본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다양한 유튜브 방송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확신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 시간들이 저는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들을 이 웅달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가 결국은 북한 주민들을 깨운다라는 사실을 함께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